네, 안녕하세요. 팝컷스쿨의 고릴라 최감독입니다. 오늘은 제가 컴파운드 클립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 컴파운드 클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개의 파일들을 묶어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좋은 녀석이에요. 이게 왜 좋냐면은 레이어가 한두 개밖에 없는 간단한 구간도 있지만 어떤 구간은 레이어가 7, 8개, 10개 이상 되는 되게 복잡한 구조의 구간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구간을 하나의 클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컴파운드 클립이고요. 여기에다가 또 다른 트랜지션 효과라던가 다양한 이펙트들을 또 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쓰면은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멋진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녀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본 원리를 모르면 컨트롤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리를 알면은 되게 쉬운데 제대로 알고 제대로 써서 보다 멋진 고퀄리티의 영상을 만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요. 자, 그럼 오늘 컴파운드 클립 시작할게요. 네, 팝컷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지난 22강 작업했던 원본 파일이고요. 제가 Shift Z를 눌러서 전체를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에요. 컴파운드 관련해서 제가 도입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해 볼게요. 커맨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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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시작 멘트를 친 파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항상 사용하는 3D 브릿지 파트예요. 자, 그러면은 도입 부분 멘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브릿지 파트는 요거 한 줄, 두 줄, 셋, 넷, 다, 일곱, 8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돼 있죠. 자, 제가 이렇게 시작 멘트를 치고 그 다음에 브릿지로 훅 빨려 들어가는 효과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트랜지션을 한번 먹여볼게요. 자, 우측 하단에 트랜지션 요 창을 클릭하시고, 자, 제가 자주 사용하는 줌인 트랜지션 한번 먹여볼게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커맨드 플러스 플러스 좀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럼 트랜지션 효과가 어떻게 먹었냐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 자, 이 레이어하고 이 레이어 사이에 지금 트랜지션 효과가 먹었죠. 자, 요 위에 있는 레이어는 제 사진 원형으로 변형을 준 거고, 그 다음에 2개의 레이어는 이 각각의 자막들이에요. 그리고 요 브릿지는 요 밑에 레이어가 이 빨간 배경하고 3D 자막이 날라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레이어가 요 팝컷스쿨 자막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배경끼리는 줌 인아웃이 되죠. 그렇지만 이 사진하고 자막 2개는 전혀 줌인 줌아웃 효과가 안 들어간 상태죠. 배경만 따로 움직이고 얘네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평면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면서 얘도 지금 팝컷스쿨 이 레이어에는 트랜지션 효과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좌우측 클립의 배경에만 트랜지션 효과가 들어간 거고, 그 위에 레이어들은 전혀 효과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고요. 요 4개를 하나로 묶고 요거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요 하나하나를 트랜지션을 주면 전체적으로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이래서 컴파운드 클립이라는 기능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컴파운드 클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마우스로 요 비디오 쪽 4개의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 버튼 뉴 컴파운드 클립. 그러면 요 상단에 컴파운드 클립 네임을 지정해 줄 수 있는 창이 하나 뜨고요. 저는 따로 지정 안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나중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누름과 동시에 이 레이어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심플해졌어요, 타임라인이. 그리고 더빙 클립 7이라고 해서 소스 창에 이 컴파운드 클립이 하나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이 브릿지 쪽도 컴파운드로 묶어 볼게요. 자, 여기는 오디오 파일까지 같이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거는 트랜지션에 들어가는 효과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빼고 지금 브릿지에만 해당하는 파일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우 버튼 뉴 컴파운드 클립 하면은 더빙 클립 8이잖아요. 오케이 누르면 8번이 생기면서 소스 창에 이 레이어들이 하나로 압축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의도대로 지금 컴파운드 클립 좌우측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다가 트랜지션 효과, 줌인 효과를 제가 한번 줘볼게요. 자, 사이에다 놓으면은 지금 이런 경고창이 뜨는 거는 좌우측 클립의 마지막이 여유 공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일단은 크리에이트 트랜지션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공간이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자, 얘를 커맨드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를 해볼게요. 플러스. 자, 얘를 더블 클릭하면 트랜지션으로 들어갑니다. 요 트랜지션 가운데를 마우스로 잡고 이동을 하면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은 좌우측 클립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가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단 트랜지션을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상태로 됩니다. 자, 얘를 한번 빼보고요. 딜리트. 이 컴파운드 클립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더블 클릭. 자, 이게 원본 레이어 4칸짜리 레이어잖아요. 트랜지션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여유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늘려놓고 다시 나가 볼게요. 요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은 원래 작업 라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사용되어 있잖아요. 다시 더블 클릭. 그게 지금 이 라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이 여유 공간을 제가 확보를 해놨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다시 나가서 얘를 이제 마우스로 잡아서 우측으로 당기면 늘어집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만큼 공간이 숨어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여유 있게. 여기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걸 끝까지 다 하면 또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렇게 요만큼 여유 공간을 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매기면 제대로 들어가겠죠. 자, 마우스 갖다 대기도 전에 지금 자리 가상 박스가 생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자막들, 사진들 동일하게 효과가 먹고, 다음 클립도 지금 이 자막까지 같이 동시에 들어오죠. 그리고 요 트랜지션용으로 남겨놨던 효과음도 자리를 잡아주고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괜찮죠? 자, 요렇게 본인이 의도하는 대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컴파운드 클립이라는 기능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컴파운드 클립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다라는 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컴파운드 클립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까는 요 비디오 쪽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요 비디오 쪽만 제가 컴파운드로 묶었는데, 보통은 오디오 파일도 같이 묶어줍니다. 왜냐면 오디오 파일이 또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가 커맨드 플러스를 눌러서 확대해 볼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오디오 파일이 우측으로 더 길게 나가 있잖아요. 비디오보다. 비디오는 요만큼이 짧은 거죠. 오디오가 길면 오디오가 긴 범위만큼 비디오의 블랙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블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커맨드 마이너스로 줄여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컴파운드 클립을 제가 묶어볼게요. 그러면은 비디오 클립이 여기까지 늘어나면서 얘네가 전체적으로 좌측으로 살짝 움직일 거예요. 자, 뉴 컴파운드 클립 해볼게요. 네임 안정해주고, 그렇죠. 쓱 움직이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밀렸죠. 여기를 커맨드 플러스로 확대해 보면, 자, 좌측 화살표를 누르면 한 프레임씩 지나가죠. 자, 어떤 거예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블랙 파트가 자동으로 생겼습니다. 왜? 오디오 파일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커맨드 Z를 눌러서 실행 취소해 볼게요. 커맨드 마이너스. 자,
오디오 파일이 길다면 그 긴 만큼 비디오가 블랙 파트가 생긴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오디오를 길이를 맞춰준다. 그리고 컴파운드를 묶는다. 아니면 커맨드 Z 요 길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묶어준다. 지금 우측은 라인이 맞거든요. 요 부분은 사실 없어져도 지금 이 트랜지션 효과음이 세기 때문에 묻혀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작업을 하게 되면 요런 크게 대세에 지장이 없는 효과음 짜투리 부분은 당겨서 비디오 길이랑 맞춰준 다음에 한꺼번에 컴파운드를 묶어줍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쪽 파트도 컴파운드를 묶는다고 치면은 자, 보겠습니다. 커맨드 플러스 여기도 보면은 이만큼이 지금 길잖아요.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거를 컴파운드로 묶게 되면 이만큼 부분이 블랙 파트가 생겨요. 그럼 아까도 블랙 파트가 생긴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좌우측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블랙 파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커맨드 마이너스 좀 줄여보고요. 한 번 더. 지금 얘는 트랜지션에 적용되는 효과음이기 때문에 커맨드를 누르시고 마우스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만 컴파운드로 묶으면 지금 우측 라인 맞죠? 좌측도 범위가 동일해요. 비디오랑 오디오랑.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묶어주면 에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자, U 버튼 누르고 컴파운드 클립. 자, 이렇게 하면은 트랜지션에 들어갈 효과음 빼고 나머지 좌우측 파트의 멀티 레이어들 복잡했던 구간들을 심플하게 컴파운드 클립으로 엮는데 성공했습니다. 깔끔해졌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컴파운드 클립으로 묶고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컴파운드 클립 이거 굳이 안 묶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풀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커맨드 마이너스를 눌러서 좀 줄여 볼게요. 자, 얘를 만약에 컴파운드 클립을 해제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U 버튼 누르면은 아무리 뒤져봐도 컴파운드 클립 만드는 옵션 빼고는 해제 옵션이 없어요. 여기서 컴파운드 클립 해제 옵션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없어서 사람들이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이 해제하는 옵션은 얘가 컴파운드 클립이니까 상단에 클립으로 올라가셔서 이 안에 보면은 브레이크 어파트 클립 아이템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브레이크 어파트는 뭐 분리하다, 해제하다 이거잖아요. 클립 아이템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얘를 클릭. 묶기 전 상태로 레이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그 옆에 것도 선택을 하시고 컴파운드 클립이니까 클립으로 가셔서 브레이크 어파트 클립 아이템스 클릭 하면 묶기 전 상태로 레이어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되게 쉽죠? 자, 컴파운드를 묶을 때 범위를 지정해주는 그 기준점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를 만드는 법, 그리고 컴파운드를 해제하는 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놓은 컴파운드의 길이를 조절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줄이는 거는 마우스 끝에를 잡고 좌측으로 당기면 줄어드는 거는 원하는 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 길게 하고 싶을 때 자, 안 되죠. 왜냐하면은 이 소스의 길이가 여기까지 컴파운드를 묶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컴파운드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소스 파일들을 이렇게 늘려 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이쪽은 밝죠. 밝은 부분이고 이쪽은 어두운 부분이에요. 이거의 의미는 지금 여기까지가 컴파운드로 최초에 잡혀져 있는 범위다. 그리고 여기는 컴파운드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범위다라는 거. 자, 나가볼까요? 나가보면은 지금 컴파운드 최초에 만들어 놓은 길이 요 작업선 여기까지가 요 밝은 부분인 거예요. 그럼 여유 공간이 숨어있는 여유 공간이 이만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측으로 이 상태에서 당기면 당겨집니다. 그렇죠? 어디까지 당겨지냐? 내가 소스를 늘려놓은 길이만큼 당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면 전체가 다 밝은 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 그렇죠. 전체가 다 밝은색으로 돼 있죠. 여기서 또 늘리면 여기는 어두워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컴파운드의 길이를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이래서 컴파운드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는 게 꽤나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원리를 이해를 못 하니까. 이게 잡고 오른쪽으로 늘리면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지거든. 이래서 기본 원리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컴파운드 클립의 복사본에 대한 속성값에 대해서 제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자, 커맨드 마이너스. 자, 이 컴파운드 클립이 또 언제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냐면은 하나의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군데군데 본인이 원하는 만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D 자막 브릿지가 동일한 형태로 해가지고 글자만 바꿔서 챕터들을 표시를 해주거든요. 이거는 2번 챕터고, 자, 여기는 3번 챕터. 이런 식으로 제가 써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자, 다시 옵션을 누르고 1번 컴파운드를 마우스를 끌어서 2번 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컴파운드 클립을 만들어서 카피를 할 경우에 파일은 2개지만 부모 자식 간의 종속 관계로 인해서 속성 값은 하나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파일은 2개지만 내용을 얘를 바꾸든 동일하게 두 파일 다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페어런츠 종속 관계를 끊어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카피를 했잖아요. 그러면 메뉴에 클립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레퍼런스 뉴 페어런트 클립, 새로운 페어런트 클립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컴파운드 1번하고 복사본하고의 이 종속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수정하면 여기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자, 이거를 커맨드 플러스 눌러서 좀 키워주고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2번으로 제가 바꿔줄게요. 2번 들어갔죠? 빠져나오시고 여기는 당연히 2번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앞쪽으로 갈게요. 펑션 좌측 화살표 하면 맨 앞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1번 그대로 있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카피본을 여러 군데 동일하게 적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종속 관계를 끊어줘서 수정을 해야 상관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를 들어서 3번이잖아요. 얘를 삭제를 하고 이거를 다시 옵션을 눌러서 끌어가지고 사용을 한다라고 쳤을 때 얘를 카피를 한 거기 때문에 얘가 페어런치가 또 속성값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수정하면 얘까지 같이 수정되는 거죠. 그래서 종속 관계를 끊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종속 관계를 끊으려면 컴파운드 클립 올라가셔서 뉴 페어런트 클립, 새로운 부모 클립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안으로 들어가셔서 요거를 3번으로 바꾼다. 그럼 지금 3번으로 들어오죠. 밖으로 나가서 보면 3번으로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전에 거 2번 그대로 유지돼 있죠.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 클립은 하나의 포맷을, 본인 스타일의 포맷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동시에 적용하기 좋은 기능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컴파운드 클립을 복사해서 카피본을 사용할 경우에는 수정을 할 경우에 전체가 다 동일한 수정 사항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카피본의 종속 관계를 끊어주고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컴파운드 클립의 속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모르면 컴파운드 클립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원하는 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네, 지금까지 어떻게 보셨나요? 컴파운드 클립 조금 이해가 되시죠? 컴파운드 클립은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한두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100% 다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런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작업하는 거를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쪽쪽 빨아서 여러분들 내공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런 거 기본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컴파운드를 적재적소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컴파운드 수업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